탱크는 전쟁을 대표하는 전차입니다. 강력하고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어져서 외부에서 탱크를 파괴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탱크의 두꺼운 철판을 뚫는 고성능탄이 개발되었다고 하며 이외의 사정거리 역시도 압도적인 성능이라고 해서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육군은 약 3년 뒤부터 소총에서 사용하는 탄환을 고성능탄으로 교체하기로 정했습니다. 고성능탄의 사정거리는 현재 육군이 쓰던 탄환보다 약 3배 정도 길며 탱크와 장갑차의 철갑을 관통해버리는 강력한 파괴력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한국 육군이 쓰던 5.56mm K100탄을 사용하여 장갑차의 방탄강에 관통 시험 사격을 했는데 흠집만 나고 전혀 뚫리지 않았지만 교체한 고성능탄을 사용한 결과 명중시킨 대로 방탄강을 뚫어버리면서 그 파괴력을 증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려 1km 거리가 떨어진 거리에서도 방탄강을 뚫어버린 것이죠. 사거리 성능에 대한 시험은 파괴력을 시험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테스트되었는데요. 이때 사용된 강철판은 약 3.5mm의 두께였으며 1km의 거리에서 시험되었고 7.62mm의 총탄을 사용했습니다. 첫 테스트 당시 30발을 사격했으며 그중 22발을 명중했고 22발 모두 관통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스펙의 탄환이라도 평범하게 만들었다면 강판을 뚫을 수 없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개발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한국군이 사용하던 일반 탄환과 고성능탄에는 차이가 있는데 뒷부분의 호물파,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줄였고 무게의 중심을 앞으로 당겨서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아 탄환이 표적에 닿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 가속력 증가와 함께 파괴력이 증가한 것이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총알에 작은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보다 더 큰 성능을 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또한 탄환의 성능 강화에 대한 연구가 성공하여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체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다른 무기나 탄환 그 외의 다양한 요소에 이런 기술력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된 강화탄은 2026년까지 한국군에 완전히 보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서 대량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 바로 카피하거나 비슷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이미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특허를 마친 상태이기에 기술을 도둑맞는 일은 방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성능탄에 사용된 기술을 K9 자주포에 적용해버리면 사정거리 역시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치 역시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예상 기대치가 모두 충족이 된다면 한국군은 세계 최강의 재래식 전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여 예전에 비해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만큼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는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미사일, 탱크, 전투기 등등 상당한 기술력의 산물인 무기들로 인해서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재래식 무기는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지금 역시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국의 강화탄 개발은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는 절대 탱크의 강판을 뚫을 수 없는 기본적인 상식을 완전히 깬 기술입니다. 고성능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의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공기 안내옴. 비행을 안정화시킴으로 인해서 공기 저항력을 감소시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두 번째,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는 기술. 무게의 중심을 탄두 앞으로 두게 해서 날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고 강하게 도달하게 합니다. 세 번째, 회전관성 모멘트 유지 기술. 탄환은 회전하면서 목표물에 도달하는데 회전이 계속될수록 빠르고 강하게 날아갑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인해서 더 멀리 나가면서 더 강력하게 날아갈 수 있는 고성능탄이 개발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성능탄의 성능을 진작에 알아본 미국이 고성능탄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수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인 미국이 이렇게 러브콜을 할 정도면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옆나라 중국을 제치고 무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중국인의 반응 역시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세계 무기 수출 4위가 한국이라는 것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맨발로 북쪽에 있는 형제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현재의 상황에서 나만이 북한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변명의 여지가 없이 아니고 단지 같은 지역에 속해 있다는 것뿐이지. F-35가 습격에 앞장서면 바로 상황 종료될 거야. 정보는 정확성이 중요한 거지. 한국은 무기 판매 시 서방 국가에 속해 무기 판매에 대한 저항감이 덜할 수밖에 없어. 우리 중국과는 다르게 말이야. 미국은 우리를 막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말이야.
한국은 세계에서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니야. 물론 데이터상으로만 그렇겠지만 말이지. 이상한 놈들은 중국의 군수산업이 쓰레기라고 말하고 멋진 형제들은 중국의 군수산업이 강력하다고 말하는데 난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거야? 미국에서 총알은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지. 한국 무기가 잘 팔린다고 한국 좋아하는 놈들 아주 좋아 죽네. 아직도 탱크를 원하는 시장이 그렇게 많이 있어? 한국의 무기는 기본적으로 조립품이고 축적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재의 발상을 무기에 적용해 사용하고 조만간 큰 사건이 발생할 거고 사고가 발생하면 평판은 기본적으로 바뀌게 될 거야. 유럽과 미국도 자체적으로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없지. 세계 어느 나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이야. 따라서 중국의 외교 철학, 상생협력, 공동발전 및 상호 존중은 세계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되겠지. 폴란드는 그렇게 많은 탱크를 러시아에 번개가 무서워서 산 건가? 북한이 천안함을 폭격하고 연평도를 포격하고 초계함을 침몰시켰을 때 한국은 어떤 대응을 했어? 서방의 작은 나라들은 군수공업이 약해서 값비싼 물건을 살 형편이 못 되니까 한국 무기를 사는 거지.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묵묵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군. 한국 군사산업은 실제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도 대부분의 구매자가 한국의 정치적 입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핵심 인물들을 한국에 보내고 기술을 사와서 우리도 한번 해보면 되겠군. 한국은 나라는 작지만 야망이 큰 나라야. 이런 힘이 이들의 야망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걸 모르겠어? 이상하군. 얼마 전 군사전 시회 연 것도 알고 있지만 최근 무기 발사를 실패했다는 것도 이젠 다들 알 텐데. 한국은 이미 중공업 강국이야. 한국이 미국계의 다리 같은 역할이 아니었다면 폴란드가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했겠어? 우리는 주로 총알을 팔지. 이익은 작지만 회전율이 정말 빠르지. 그 총알이 강화된 것을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개발했나봐. 정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서 중국 탄환이 위기일 수도 있어. 그럼 그 기술도 중국이 가져오면 되겠네. 이런 인간들이 뻔뻔하게 중국에서 잘 사니까 중국이 진짜 문제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기술들을 가져올 거지? 독자적인 개발은 언제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북한의 핵을 제대로 막을 수는 있을까? 주된 이유는 미국계의 다리 역할을 하는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을 미국이 방해하지 않아서이지. 나는 왜 조금도 부럽지 않은지 너희가 좀 알려줄 수 있겠어? 한국 일부 제품들은 괜찮아. 삼성과 관련된 것들 말이지. 간단히 무기를 어떻게 쓰는지만 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대항할 때 미국의 위성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강대국은 강한 위성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도 위성 부분을 더 개발해야 돼. 북한아 힘내. 비록 한국 무기 수출이 강력하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북한에게 얻어 맞을까봐 걱정하면서 살고 있지. 장기적으로 중국은 확실히 따라잡을 거야. 중국은 자체 개발도 하고 비용도 효율적이기 때문이지. 미국과 엮이고 미국 무기를 사서 베꼈는데 가격이 훨씬 싸고 미국과 관계도 있고 나토 국가들과도 엮여서 갑자기 큰 돈이 되는 사업이 된 거일 뿐. 한국 제조업을 과소평가해선 안 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간접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 중. 뭘 맨날 띄워주고 빨아대는 건지 모르겠네. 원래 이 작디 작은 몽둥이들과는 비교할 거 자체가 없는데 말이지. 이상으로 세계 무기 수출 4위가 한국이라는 것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